땡땡땡 가가지고 했나? 윤두창이 제2의 6.29 선언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이 비상계엄 사태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문제를 비롯해 전국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절대 하야나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거 아닐 겁니다. 만약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도 시간 벌기입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전국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탄핵을 갑자기 찬성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워딩입니다. 한 대표는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다면 지금 윤두창의 탄핵 가능성은 5대5에서 저는 7대3까지 높아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표를 8개 이상이 아니라 안전하게 10표 이상은 확보해야 하는데 당대표가 이렇게 나온다면 고심하던 국짐 의원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은 왜 마음을 돌리게 되었는가? 오늘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2차 계엄에 대한 정보를 한동훈도 미리 입수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지글로 윤석열이 북한에 도발해서 국지전을 일으킬 준비를 오늘 기획했다는 썰도 실제 돌았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탄핵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말을 바꾼 것은 저들은 이런 전략이 있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을 최대 6개월 안으로 빨리 끝내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면 윤석열이 중도에 하차해도 국힘이 재집권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민심이 너무 등을 돌린 것도 크지만 두창이가 더 큰 대형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이제 손절하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시민들의 행동에서 위로받았다 그렇게 그쵸.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실패하는 데는 그 쿠데타 주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체의 실수, 어떤 부족함, 역량 부족 이런 게 늘 이유가 되죠. 예. 그다음에 상대방의 실력도 작용해요. 실력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환경이 작용합니다. 운도 중요합니다. 예, 운도 중요하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데 우선 이제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예. 너무 가성비를 추구했어요. 가성비를.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 셀프 쿠데타니까 이게 국회만 타격하면 되잖아요. 예. 공격 대상이 국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담화문부터 시작해서 실제 병력이 가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까지 보면 국회가 타겟이에요. 근데 뭐랄까 이렇게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원하는 병력의 규모, 이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범위, 그 행사하는 물리적 힘의 강도, 이거하고 보안 유지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모순 관계가 있어요. 더 많은 힘을 동원하려고 할수록 보안이 셀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안이 셀 위험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셀프 쿠데타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예, 만든 이제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어설픈 해프닝이 아니에요. 준비가 어설픈 게 아니라 실행이 계획대로 못 됐어요. 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원래 그 군사작전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되는 게 법이 없어요. 그런 거고 이제 상대방 쪽의 대응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응이 빨랐어요. 엄청나게 빨랐고. 예. 그 1시간 안에 거의 절반 가까이 의원들이 모였다는 건 네. 굉장히 빠른 대처였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 시간에 그 총 들고 온 군인들이 온 걸 보면서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이 모였나 거기를 와서 그렇게 몸으로 차량을 막고 그 국회의원들을 들어가지고 담장 위로 내보내고, 이거 정말 저는 정말 좀 울컥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전 세계 우리나라만 가능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민주당 보좌진들, 국회 직원들이 안에서 바리케이트를 싸서 막은 이런 행동들이요. 그런 것들은 대단한 거였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 가성비를 추구했던 프라이빗 셀프 쿠데타가 목적 달성을 못한 거죠.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싶은 대목이
저는 이제 쭉 지켜보다가 여기 무속의 영향은 없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실패의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였다고 보거든요. 예, 태기를 잘못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항상 풍수나 뭐 무당이나 뭐 점이나 이런 게 태길이 중요해요. 태길이. 그러니까 이 태기를 한 사람이 나는 따로 있다고 생각한 것이 만약에 여의도 정치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주말에 하지. 그렇죠. 그리고 전날 저 시간에 하지 않는다. 토요일 밤에 하지. 토요일 밤에. 더군다나 그때는 본회의 제1결이 예정돼 있었단 말이죠. 다음 날. 그러면 낮에 설사 지방에 갔던 의원들도 밤에 서울로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했어야 다 지역구에 가 있지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태결했다. 그리고 시간을 정했다. 그러니까 일시를 정한 자는 김용현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일시는 윤석열 검사 시절에 압수수색 시점 점지받았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했나? 네, 공감합니다. 앞으로 2, 3일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갤럽 조사는 큽니다. 16%의 역대 최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엄 발표 뒤 기준으로 보면 긍정 13%대 부정 80%로 급변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전화 면접 조사라서 반영이 좀 느린 편이라 볼 수 있는데 차주에는 지지율이 10% 아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즉 윤두창 정권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미국 정부도 사실상 강력한 워딩으로 경고한 이유가 두창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려고 경고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날바가 제대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관련해 며칠 전 돌았던 정보지 글이 어쩌면 윤두창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보는데 관련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새 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새 판? 누구? 예, 새로운 총리. 아, 그 이창용 얘기 나오는 거 말하는 예,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 사실 다 나오더라고요. 이창용 씨를 총리로 만든 다음에 대선 주자급으로 키우겠다. 지금 그게 판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보수를 찍을 것이다. 왜? 그 사람은 경제를 잘하니까. 이게 지금 판이라는 거죠? 윤석열 용병은 실패한 용병인데 이제는 이제 경제 용병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제가 또 하나 예측할게요. 민주당 관련 여론조사도 하나 터뜨릴 거예요. 아, 누가요? 검찰이든 뭐 그런 쪽에서 터뜨릴 수 있죠. 민주당 관련 여론조사? 네. 그 민주당에서 타겟이 누굽니까? 알 수 없죠.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거 한동훈이 여론조사 조작 TF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도 여론조사 중심으로 흘러가요. 자, 이 상황이 결국은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매개를 내서 뭔가 한 세력을 쳐내면서 이슈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 이슈에서 김건희는 제외되는 거야. 윤석열은 제외되는 거야. 자, 여기에 양념으로 민주당 계열의 여론조사 회사도 하나 쳐버린다.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론조사 회사들이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 최근에. 아,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를 사람들이 이제 못 믿게 생겼다. 이런 말을 그렇죠. 그럼 하니까. 민주당 쪽도 한번 뒤져볼까? 그렇지.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